정조, 사도세자, 해경궁 홍씨와 관련된 수원 화성 행궁. 이번 영상은 문화재로 돋보이는 정조, 사도세자, 해경궁 홍씨와 관련된 수원 화성 행궁을 돌아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화성 행궁은 조선 정조 13년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부 읍치자리로 옮기고 원래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오면서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는데 조선시대 전국에 조성한 행궁 가운데에서 가장 돋보이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으며 건립 당시 모습이 화성 성역의궤와 정리의궤의 그림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11년부터 일제에 의해 병원인 자해의원과 경찰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파괴되어 현재는 낭남헌과 노래당만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풍루는 화성 행궁의 정문입니다. 처음에는 진남루라 부르다가 1795년에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을 열면서 이름을 신풍루로 바꿨답니다. 신풍루는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인 풍패에서 따온 이름으로 제왕의 고향 풍패지향으로서 화성을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 때 신풍루에서 수원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베풀었는데 당시의 행사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답니다. 이 느티나무는 화성 성역 이전부터 있던 600년 이상 된 녹어수입니다. 높이는 30m, 둘레는 6m. 화재로 인해 훼손되었으나 2003년부터 나무 살리기 작업을 통해 현 상태인 아주 일부 줄기만 살아있답니다. 집사청은 관청에서 치르는 제사나 행사를 준비하는 집사들이 근무하는 건물로 조선 정조 14년에 건립되었는데요. 정조의 혈융원 행차를 비롯해서 왕이 화성에 내려와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화령전은 정조의 초상화를 모신 건물로 신도시 화성을 만들고 성곽을 축조한 정조의 뜻을 받드는 예외적인 건축물입니다. 화령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정조의 초상화를 모시는 운한각입니다. 만약 운한각을 수리하거나 잠시 어진을 옮겨야 할 때를 대비하여 만든 건물이 이 안청인데요. 화령전은 정전, 이안청, 복도각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영전 건축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운한각은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건물입니다. 중앙에는 정조 어진을 모신 자를 두고 좌우에 있는 익실에는 정조가 편찬한 책과 제사에 쓰는 물품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순조는 1804년에 처음 화령전에 와서 참배하고 잔을 직접 올렸고 이때 건물 이름을 운한각이라 짓고 현판의 글씨를 직접 써서 내렸다고 합니다. 낭남헌은 화성 행궁에서 공식 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하는 건물로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부하들 덕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낙양의 남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본떠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궁궐 전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건물로 원형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원군청으로 사용되었고 신풍국민학교 교무실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봉수당은 화성 행궁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입니다. 조선 정조 13년에 고을 수령이 나랏일을 살피는 동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름은 장남이었으나 1795년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을 계기로 봉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궁궐에서는 대비나 상황이 머무는 건물에 목숨 숫자나 길장자를 붙이는 전통이 있어 해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장락당은 조선 정조 19년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을 화성 행궁에서 열면서 해경궁 홍씨가 머물 처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장락당과 봉수당은 연결되어 있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임금이 화성에 내려오면 머무는 처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여택이란 시경에서 주나라의 기산을 가리켜 하늘이 산을 만들고 주시어 거차게 하였다라는 고사를 인용해서 지은 이름인데 정조는 유여택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무사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남군영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 외영 군사들이 주둔하는 건물입니다. 장용령 군사는 왕이 화성에 내려올 때는 물론 평소에도 화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앙부 1구는 조선 세종 16년에 처음 만들어진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입니다. 이것은 24절기를 13개의 위선으로 나타내고 시각선은 수직으로 그어 놓았는데 북극을 향한 영침의 그림자에 따라 시각과 계절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뒤주는 곡식 등을 담아 보관하는 생활 용기로 뚜껑은 위로 제쳐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뒤주는 보통 쌀 한 두 가마가 들어가는 크기이며 잡곡 뒤주는 이보다 작습니다. 영조 38년 윤 5월에는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당은 낙남원에 잇대어서 지은 화성 행궁의 별당인데 정조는 화성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늙음이 찾아온다 라는 뜻을 지닌 노래당을 짓고 그 뜻을 종종 신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래당은 아들의 나이가 15세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에 내려와 지내려 했던 정조의 뜻이 담긴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로서 돋보이는 정조, 사도세자, 해경궁 홍씨와 관련된 수원 화성행궁을 돌아보고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던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 화성행궁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무이TV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는 알려주고 이런 영상 저런 영상을 통해서는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